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정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여러분과 함께 자기 자신을 찾음으로써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근대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했는데 두 사람, 마르크스와 또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경제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자기를 찾을 수가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 또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막스가 인간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을 시작했는데, 경제적 관심을 시작했는데, 부분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면서도 인간의 삶을 그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마르크스를 이해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라는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각적 향락, 이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제일 먼저 누리는 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감각적 향락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감각적 향락 끝에는 따분하고 권태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돌아오는가? 그것은 인간이 감각적 향락이 당연히 즐겁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데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런 갈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권태와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다. 단순히 감각적 향락은 그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니체라는 사람, 니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1844년부터 1900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상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옳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 것만 가지고는 현실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옳은 것이 거기에 힘이 밑받침되어 있어야 이게 현실 사회에서 타당성을 갖고 효과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옳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비약적인 예가 될 텐데 저는 뭐 대학에서 이렇게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실 4년 마치고 뭐 저는 그 대전의 한남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졸업생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하려면은 뭐 면접도 잘해야 되고 영어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뭐 컴퓨터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니체라는 사람이 힘을 추구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암만 옳은 거라도 암만 취직 잘하는 방법을 잘한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자기 자신의 힘이 거기 밑받침이 있어야 취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암만 옳은 투정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힘이 밑받침돼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요. 왜 저 사람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맞는 말을 맞는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을까? 어떤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는가를 자식한테는 가르치는데 가장이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자식들이 아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잘 졸업하고 취직도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삶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졸업한 대학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 그 내면의 어떤 힘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니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힘을 추구해야 되겠다. will to power 영어로 얘기하면은 파워에 대한 의지, will to power, 또 그런 거 will to 마트라 그랬는데 힘에 대한 의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니체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니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니체가 당시에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당시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 교리와 성경 말씀에 걸맞게끔 실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도 기독교의 주장이 당시에 하나의 그냥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지어 니체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뭐 노예 제도와 같다, 노예 문화와 같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펼치고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본래 그리스도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활동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없이 나약해진 그런 현실에서 니체와 같은 이런 사상가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을 추구하는 이 니체의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얘기를 무슨 니체를 비판하거나 니체를 이해하거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채널 나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찾아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나를 찾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니체가 힘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성숙과 좀 관련되어 있어요. 힘을 추구한다는 것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세계적으로 느끼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그 평소에 이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이렇게 그 방역에 이렇게 나약한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이게 경제가 상당히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이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어렵게 부모님들이 등록금 내주시고 그러는데 학생들 본인 자신도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해서 일하기도 하고 정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뭐 현실적으로 다른 것도 얘기해야겠지만 정말 취직해야 되겠다 학생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경쟁 관계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에서 10명 뽑는데 100명 오면은 어쨌든 10등 안에 들어야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현실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존엄성을 얘기하는데 특정의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손흥민 선수의 그 몸값이랑 그냥 무슨 대학의 뭐 축구부 선수 그 몸값이랑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는 이렇게 경쟁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니체의 말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건 뭐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뭐 그 1970년대 대학을 다니고 뭐 공부해서 이렇게 이제 평생 교수로서 살았는데, 어쨌든 뭐 그 다 이렇게 경쟁 관계의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 그 니체의 힘을 추구와 관련돼서 좀 얘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요새 지금 뭐 이 사람이 그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인성교육에 대해서 심지어 이 국회에서까지 인성교육법 뭐 그런 걸 법을 제정하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너무 안타깝고 급하니까 그게 법으로 되는데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법으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그 뭐가 이해는 하지만 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의 인성을 그래 뭐 훌륭한 논문 1년에 몇 편 쓰라고 이게 뭐 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 되라 되도록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사람의 힘을 추구하는 것, 사회와 경쟁하고 어떤 지위를 갖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최종적인 본질은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취직하기 힘드는데. 맞아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저도 뭐 30여 년을 대학에서 지내서 학생들 취직하는 것도 봤고 동료 교수들랑 좋은 관계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그 정치에 있어서 뭐 자기 정치적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다투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키고 같은 사람은 당시에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여러 가지 그 학문적 전개는 하지만은 실제 삶이 거기 따르지 않는 거 그것을 보고 당시 그 덴마크 사회 혹은 유럽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가? 이제 그 뭐 인성교육법 이런 것이 있고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서도 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얘기하고 또 뭐 그 정부에서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서 많이 그 예산을 투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적 지위보다는 사람의 그 본성적인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좀 오해를 살 만한 말인데 사실 사회에서 혹은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 대해 인성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수가 학생보다 늘 인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인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그 지식, 이해 이런 거는 교수가 학생보다 훨씬 낫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성을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인성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고결한 성품을 지닌 고상한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을 실제로 양육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니체의 입장도 이해되지만은 사람이 이 자기 의지적으로 힘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또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경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다른 사람들, 어떤 영원한 존재, 자연과 이렇게 상호 교섭, 상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경쟁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니체는 힘을 추구했던 사상가인데 우리 현실 사회라는 것이 경쟁 관계고 참 누가 차지하면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되고 뭐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런데 인간의 더 근본적인 것은 경쟁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협력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